AWS와의 첫 만남은 굉장히 낯설고 생경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정도 교육 세션을 따로 갖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는 100% 그들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막 못 알아먹겠고, 아, 이렇게 난 고인물이 되어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C2는 Elastic Compute Cloud, C가 2개라서 EC2. AWS가 제공하는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에는 IDC의 서버가 있었다면 EC2는 인터넷상에 서버가 있다. 쉽게 생각해서 AWS라는 건물에 EC2라는 방을 임대해준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기존에 쓰던 서버랑 뭔가 막 다르진 않고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느껴졌던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뿌띠로 접속이 가능하고 FTP로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서버이기 때문에 내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리눅스나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부터 설치를 먼저 하고 웹서버로 구성을 할 건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을 할 건지 결정을 한 다음에 웹서버로 쓸 거면 자바나 파이썬 같은 것들도 내가 직접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서버가 세팅된 다음에는 소스를 직접 업로드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해서 배포 프로세스를 가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서버리스는 서버가 없는 거죠. 서버리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람다라는 용어를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될 텐데요. 람다는 내가 만든 코드를 서버 없이 실행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예요. 사실 이건 직접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AWS 콘솔에 접속을 해서 람다를 한 번씩 생성을 해보면 좀 더 확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람다로 함수를 만들었다고 치고 얘를 어떻게 호출할 수 있을까요? AWS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에서 API를 생성한 다음에 람다와 매핑을 시키면 API URL이 생성이 되는데요. 그렇게 URL로 호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이나모DB 특정 테이블에 트리거로 걸거나 SQS라는 메시지 서비스에 이벤트로 걸 수도 있습니다. S3는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 S가 3개라서 S3. 누구인가? 한마디로 스토리지예요. 파일을 저장하는. 보통 NAS처럼 이미지나 로그 파일 같은 걸 저장하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온라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유연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서 얼마나 쓸 건지 용량을 예측해 놓을 필요가 없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AWS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우선 RDS는 우리가 알고 있는 RDBMS를 클라우드상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오라클, MySQL, PostgreSQL, MariaDB, MSSQL 모두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RDBMS인 오로라를 쓸 수도 있는데요. 오로라는 실제로 써보진 않았는데 MySQL이랑 PostgreSQL과 호환이 된다고 해요. RDS랑 오로라는 사실상 비슷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스토리지 구성이 좀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선택 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당연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NoSQL은 AWS에서 제공하는 다이나모DB가 있죠. NoSQL이나 다이나모DB는 예전에 제가 찍어둔 영상이 있어서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클라우드 자격증 많이들 따시죠? 근데 뭐든 그렇겠지만 자격증만 따고 직접 사용을 해보지 않으면 그 지식은 휘발성이 되어버려요. 날아가 버리는 거죠. 우리 소위 연애는 글로 배우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AWS 콘솔에 접속을 하시고요. 람다를 하나씩 생성을 해보면서 나의 지식을 생생한 날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